네, 저희도 또 오늘, 저도 또 오늘 또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팩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ICT 산업의 발전과 동향,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많이 동향들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자율화, 무인화, 또 AI의 등장, 또 디지털 지능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산업계의 그런 번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가장 핫한 게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죠. 근데 이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정의를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네. 이 뉴스페이스 시대는 2023년 이후에 우주의 개발을 적용하는 기준을 뉴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 전을 올드스페이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관련된 것들을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스페이스 앤 빈을 창업하게 됐고, 왜 이제 빈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들어갔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빈은 우주나 지상에서 가장 잘 자라는 그 단백질, 콩류들이 있어서 지상에서 우주까지, 또 우주에서 지상까지 좀 이런 그 플랫폼 형태에 대한 기술들을 적용을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이제 저희 명명을 하게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달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계약된 사업이 스페이스 사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초소형 위성, 그러니까 저궤도에 적용되는 위성의 방사선, 그러니까 전자부품들을 방사선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하우징 형태의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업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위성 서비스, 그리고 발사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 발사된 위성의 관제 서비스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관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위성 산업이 발전이 돼야 이 관제를 할 수 있고 그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이제 발사 서비스에 주력을 하고, 위성에 대한 산업들은 정보 산업과 그러니까 이 지상의 관제 서비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보를 취득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이 정보를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성을 기반을 한, 그리고 저궤도 위성을 기반을 한 서비스로 준용이 되어 있고, 얼마 전 뉴스에서 두 가지 팩트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술로 정보 감시 정찰 위성을 쏘았다라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해상에서 콜드 런칭을 통해서 우주에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다라고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크리티컬한 우주 산업 쪽에서는 크리티컬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발사했던 인공위성들은 보통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8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렸고, 기본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몇 천억대 이상의 그런 비용이 들었는데, 초소형 저궤도 위성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몇백억대로 줄어들면서 다양하게 많이 쏴서 많이 올려서 그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들은요, 기존의 올드스페이스에서 사용했던 전자 부품들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프로세스 자체가 펜티엄급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의 이제 우주 방사선이나 그런 이제 우주의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부품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런 뉴스페이스 시대에서는 그런 부품들보다 그런 부품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이제 그런 빠른 정보 전달과 그런 상업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고 있는 펜티엄급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CPU들을 올려서 정보 전송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취약점들은 우주 방사선입니다. 특히 다른 부분보다 이 전자부품들이 여기 좀 의학적 교수님도 계시지만 사람의 세포와 비슷하다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방사선에 이 사람의 세포가 노출이 되면은 누적이 되면서 그 누적된 양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깁니다. 방도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적된 방사선의 그러니까 노출량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1010이라는 데이터 신호를 줬을 때 1001이라는 데이터 신호를 인지를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요. 그런 정보의 자산이
들어왔었을 때는 지상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을 안 썼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정보들에 대한 그런 체계들이 오류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는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전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는 하지 않았던 이제 올드 스페이스에서는 했었던 부분들이 그냥 부품, 우주급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사와서 조립해서 우리나라에서 조립하고 조립한 부품들을 발사를 할 수 있는 나라에 옮겨서 쏴서 이제 위성에 대한 그러니까 궤도에 안착을 시키는 서비스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나라에서 사면 되지? 아니면 그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을 할 것이면 그 나라에서 하면 되지? 왜 우리나라에서 꼭 조립을 했냐? 그게 전략물자 관련된 자산에 대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주급으로 우주에 이런 발사체를 올리려면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해야만 올릴 수가 있었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적에서 초소형 위성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올려야지만 그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었고 또 그런 제한성들을 이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우주로 발사할 때 우리가 실질적인 궤도 그러니까 그 고도를 기준으로 해서 임무를 정의를 하고요. 그 임무 정의에 따른 궤도에서의 방사선량들을 분석을 해서 올려야지만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또 비용들을 줄일 수 있어서 저희가 하는 서비스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방사선에 대한 분석, 우주 방사선 분석이고 전자장비에 얼마나 취약점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기존의 그런 어떤 방사선 차폐 소재 대체를 그러니까 소재적으로 어떻게 이제 가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서비스를 먼저 하고요. 그 분석적인 서비스를 한 것들을 하우징 형태의 이제 제품을 제작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요 시스템과 서비스를 통한 요 이제 제품은 26년도에 저희가 이제 우주에 발사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항공 스페이스 쪽 관련된 산업에서는 약간 좀 뒤처져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또한 또 저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앞서까 이제 교수님 처음에 발표해 주셨던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SI 산업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큰 것처럼 지금 이런 가장 기반이 되는 산업들이 크면서 아마 우리 우주 스페이스 산업도 확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기반들을 저희가 좀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좀 자긍심이고 또 이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서도 다양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서 좀 정의를 해드리면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을 우주에 올리려면 이런 방사선 합차폐 하우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지금 올드 스페이스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보다 거의 100배 이하의 성능을 가진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이상의 그런 성능들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또 앞으로의 그런 어떤 산업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올프렌드에서 말씀드린 그런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들을 이제 위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들이 그런 기술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사위성이나 EOIR 위성들이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한다면 또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보안 기술이라고 하는 EMP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먼 미래의 얘기고 또 제가 이 EMP 업무는 사실 제가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협회라고 하는 공적인 기관에서 좀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기술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 북한을 대비하고 있고 이런 북핵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큰 크리티컬한 이슈로 갖고 있으면서 EMP에 대한 대책들을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현실화된 게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위성을 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핵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또 다른 눈을 가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적인 이제 EMP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부 당국이나 군에서는 EMP를 핵 폭발로 인해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런 어떤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시험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EMP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통해서 1차 핵실험 이후에 국내에서도 EMP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했고, 법제도, 기준,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대책적인 부분들을 군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4년도에 정보통신 기반 보호시설, 특히 이제 보안시설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EMP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국정원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 공공, 그리고 군은 군 자체적으로 EMP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군은 군 시설을 EMP 시설로 신규로 구축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정보통신 기반 보호 시설로 하는 정부 공공 시설들은 EMP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차폐 룸을 만든다든지 차폐 렉을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반 시설들로 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향성, EMP에 대한 영향성들이 다양하게 분석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분석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그 환경적인 인자 요소들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군 쪽에 대한 포커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산업들이 이제 확산이 되고 정보통신 장비들, ICT 산업들이 발전이 되면서 EMP의 영향을 핵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핵을 사용하지 않은 비핵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적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북한이 위성을 쏘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눈으로서 이제 핵도 위험성을, 그러니까 핵을 활용한 그러니까 핵폭탄을 활용한 EMP에 대한 공격들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그런 보안에 대한 취약점들을 물리적으로 포커스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그리고 이제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방사선 분야와 또 이런 EMP 방호 대책 분야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장비, 그리고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전자 장비, 이제 고출력 전자파라고 하는 EMP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되면 실제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셧다운 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그런 어떤 영향성들이 발현이 되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들로 인식을 하고, 이제 정부 차원이나 군 당국에서는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그런 대책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비용이 고가이고요. 또한 또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됐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영향성에 대한 분석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MS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성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가감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시설 단위라든지 장비 단위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리포팅을 하고, 리포팅된 기준으로서 인테리어성으로, 철판으로 신규로 구축하는 것이 아닌 인테리어성으로 적용하는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기술 고도화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 적용한 내년도에는 이제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그 장비들이나 시설들에 있어서는 지금 그 정부 주도적인 부분들보다도 이제 산업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이 돼야 이런 EMP에 대한 산업이나 이런 그 방호 기술에 대한 산업,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랑은 또 차별성이 되지만, 이제 물리적인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영향성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실제 이제 그 사업을 기술 개발 및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EMP에 관련된 이제 다양한 그 장비들과 이제 소재들을 적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